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장은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산하는 느낌이에요. 해산. 이제 모든 걸 다 해산하고 이제 결국 이제 휴가죠. 이제 추석 가니까 추석 휴가 잘 보내시고 편히 쉬십시오. 편히 쉬시고 이제 고생들 하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참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참 쉽지 않는 또 한 해도 한번 보내보네요. 전에도 그렇지만은 올해는 유독실이 좀 그렇습니다. 느낌이. 별건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외인들, 기관들 장난질에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뭔가 콘을 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도 참 저는 그래요. 이거 이제 사탄 같은 존재들이라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 그게 믿음이 약간 약해지면은 홀려버리거든. 그냥 털리는 거죠. 영혼 털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영혼 털리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옆에서 사이드를 보조하는데 이게 천사같이 달려들어도 참 힘들어. 너무 유혹이 많아. 그 사탄의 유혹들 진짜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들 지켜줘야 하는데 끝까지. 제가 한번 발악을 해볼게요. 발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주시고 여러분들도 정신무장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유가 증권 시장에서도 연기금이 장난이 아니었어. 보면 삼성전자만 올해 한 9조 원 팔은 것 같아. 9조 원. 장난이 아닙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이 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올해 유가 증권 시장에서 보니까 지난해 그 순매도액의 지난해 순매도액이 한 8배 정도의 규모를 이제 팔았다. 판 것으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기금이 이 기간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를 팔았어요. 상위주를 팝니다. 상위주를 이제 팔고 이제 성장주하고 이제 그 신규 성장주를 이제 사들이는 거죠. 성장주와 신규 성장주를 사들인다. 그 따라 보니까 이제 그 한국 거래소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죠.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이달 16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벌써 22조 4,874억 원 순매도했어. 22조 4,874억. 얘들은 지금 뭐냐면은 거의 사는 건 별로 없어. 팔기만 하는 것 같아, 줄거리.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순매도액이 2조 8,135억 원이니까 도대체 8배를 팔았다는 거예요, 8배. 계속 그냥 쇼치는 거야. 그냥 파는 거예요. 일단 국민연금이 지난 4월에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있잖아요. SAA 이탈 허용 범위를 높였는데 일단은 매도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략적 자산 배분 왜 맞는 거야 도대체?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간 지금 계속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초과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풀이되는데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몇 프로냐? 이제 16.8%다. 16.8%. SAA 그 3%포인트를 적용하면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9.8%가 되는 겁니다. 19.8% 최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0.3%로 해가지고 이를 약간 웃돌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기금이 이제 시총 대형주, 얘들이 대형주만 팔아요. 거의 대형주만 위주로 해서 막 팔아치운다. 특히 삼전을 얼마 팔았냐? 삼성을 거의 막 9조 원 넘게 팔았어요. 9조 원 넘게 팔고 가장 많이 순매도를 합니다.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다. 여기에 또 하이닉스 있죠. 그리고 LG화학 있지, 네이버 있지. 이런 애들도 막 1조 원 넘게 이제 순매도를 합니다. 막 대형주만 그냥 신나게 파는 거예요. 거의 사는 건 잘 못해. 막 파는 건 잘해 보면 막 파는 겁니다. 일단은 올든지 날이든지 간에 지금 그런 거예요. 하여튼 연말까지 연기금의 매도세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어질 거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넘어서 결국 연말 테이퍼링 이슈가 이제 부각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더욱더 이제 파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더욱더 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그 주가 수익 비율 있잖아요. 그 PER이 한 11배인데 10년 평균 10.2배를 여전히 넘어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코스피가 계속 박스피야. 코스피가 이제 점점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연기금이 개 같은 짓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짓을 하니 이게 박스피가 되나? 이게 박스피가 안 되지. 상승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미국이나 유럽이나 보면은 연기금이 이 짓을 안 해. 걔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가를 살려가지고 상승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우리 연기금은 그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코스피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한 그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투자하면 안 돼. 성장성이 없어. 내가 볼 때는. 누가 한국 주식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미국 주식 하려고 하지. 자꾸 연기금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박스피 만드는 주 원인이 누구냐? 연기금이야.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연기금의 특성상 이제 코스피 PR이 장기 평균 이하로 내려갈 때 뭐 재진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또 떨어뜨려야겠죠.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여튼 연말까지 연기금은 계속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팔 것이다. 매수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얘들 거의 안 살 겁니다. 보면은 연기금들 계속 팔 겁니다. 연기금 계속 팔 겁니다. 참 답답한. 저는 그래요. 연기금이 좀 이게 사주면서 주가를 좀 띄워야 돼. 지금 제가 볼 때는 코스피가 한 3,600에서 한 3,700선을 가고 있어야 한다고 지금. 이 성장을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이게 주로 연기금 애들이 자꾸 누르는 거예요. 외인들이 좀 팔아도 연기금이 받쳐주면은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올라가서 좀 이렇게 보이지 않게 팔면 돼. 팔면서 자꾸 이제 상승시키면 되는데 그런 그 투자 기법을 할 줄 있는 놈들이 없어. 연기금에 보면은 솔직히 이제 속된 말로 대가리 돌아가는 놈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똑똑한 놈들이 없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고 파는 놈들만 있는 거야. 전략 기법이 이렇게 약하니 무슨 기법 되겠어요, 코스피가. 좀 기법을 새롭게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내 증시도 띄우면서 지들도 이익도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진정한 무슨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하여튼 전략가가 되는 거예요. 전략 투자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사고 파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건 중딩도 할 수 있고 고딩도 할 수 있어요. 초딩도 할 수 있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야, 팔아, 사.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간 연기금이 이 기간 연기금이 대거 순매도하면서 성장주, 신규 상장주를 이제 사들였는데 올해 들어서 16일까지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뭐였어요? 보니까 매수한 종목은 뭐 삼바나 샀는데 삼바 8,200 정도 샀고 뭐 크래프톤 그런 게임주 같은 거 사더라고요. 보면은 SKIT 사고 뭐 하이브 이런 거 사고 연예 관련된 이런 종목을 사더라고요.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연기금의 그 코스닥 시장 순매도세도 약간 좀 완화되니까 코스닥은 좀 완화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올해는 코스닥에서는 한 3,658억 정도 이제 순매도 했다고 하는데 지난해는 한 6,057억 정도를 매도를 했죠. 하여튼 보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국민연금은 이제 벤치마크를 이제 개편했다고 해야 돼. 그래서 중소형주 투자 범위를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약간 쪽 소폭 잦아든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연기금이 이런 짓을 합니다. 연기금이 아주 웃기는 짓을 해가지고 좀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뭐 파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올해는 뭐 현명하게 쌀 때 열심히 부지런히 봅시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